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되더라도 그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는 호칭이 되게 많아요. 기사님, 사장님, 저기 사무실에서는 SM님 이러는데 어느 하나도 저희랑 맞는 게 없어요, 호칭이. 잘 먹고 잘 살게 진짜 막 대우해줘라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10수년 근무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출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상욱 PD,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경기 보조원이 회사 측에 부당 징계를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경기 보조원, 즉 골프장 캐디로 일을 했던 우수민 씨는 최근 골프장에서 무기한 출장 정지와 배치 정지, 그리고 출입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률적으로 특수고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해고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우수민 씨.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골프장 앞. 이곳에서 지난 18년간 경기 보조원, 즉 캐디로 근무했던 우수민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제가 그래도 아직 회사에 좋은 감정은 남아있나 봐요. 오니까 옛날 생각나서 이거 지금 억울하고 이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옛날 생각 회상하면서 또 동료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일했던 그런 기억들도 떠오르고. 지난 4월 29일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우수민 씨. 무기한 출장 정지는 경기 보조원에게 업무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징계. 즉 일을 할 수 없으니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진짜 많이 다닐 때는 저 도로를 하루에 4번, 5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기정지라고 하더니 한 달 정도 뒤에는 배치정지라고 하고 그 뒤에도 출입정지라고 해서 그 이후로 여기 처음 와봤어요, 지금. 우수민 씨는 무기한 출장 정지 이후에도 2달 가까이 골프장으로 출퇴근을 했다. 또한 출장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는 주장. 근 60일 가까이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거기 경기과 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너무 일찍 오실 필요도 없고요. 늦게 오셔서는 안 됩니다. 9시에 꼭꼭 눈도장을 찍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맞추어서 가야 하니까 다른 일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직장 또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출장 정지에 이어 배치 정지. 급기야 6월에는 골프장으로부터 출입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현재 우수민 씨는 골프장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에 대한 것은 그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조금 수치스러움을 이기고 출근을 하다 보면 제 모양새를 보고라도 동정심에 저를 복귀를 시켜줄 줄 알았죠. 했더니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무기정지, 배치정지, 나중에는 골프장에 아예 출입을 하지 말아라고 출입정지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경기 보조원인 우수민 씨와 같은 직업군은 통상적으로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된다. 형식적으로 개인 사업자거나 자유계약 관계지만 실제 업무 내용은 노동자와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노동법이나 그 사회보장법과 같이 전통적으로 그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업군, 이런 여기에 종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통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그렇게 법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그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로 법적으로는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계약이 아무리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그 체결되더라도 그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업무는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노동자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결국 우수민 씨는 먼저 노동자로 인정받아야만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수민 씨는 그동안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자로서 근무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냥 단순히 캐디 업무, 경기 보조 업무만 보고 출근했다 퇴근을 해서 오고 그런 관계였다면은 저도 충분히 그걸 숙지를 하죠. 근데 회사의 지휘 감독, 지시사항 이런 거 지금까지 18여 년을 따라왔거든요. 항상 그 규율대로 규율, 규칙, 뭐 지휘 감독, 지시 이런 거 다 따랐으니까 저는 당연히 노동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있어 회사 측의 규제를 받아왔으며 골프장 코스 청소를 비롯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율에 따라 근무해왔다는 것이다. 비어있는 시간에는 손님이 무조건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겨울에 눈을 치우는 것도 저희가 하고 뭐 풀을 뽑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고 저희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개인 사업자다 이런 개념이 없이 또한 해당 골프장에서 일하는 동안 부업을 할 수도 없던 상황. 만약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란 것이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어요. 눈이 많이 오면은 그 눈이 다 녹을 때까지 눈만 치워야 하고 일은 하지도 못하거든요. 작년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정말 저희 그 캐디들이 거의 굶고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일은 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 언제든 제설 작업을 하러 오라고 하면은 또 가야 하고 안 가면 찍히니까.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에게 사업주로서의 지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수민 씨에 대한 징계 역시 캐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 즉 캐디 자치기구에서 우수민 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캐디의 품격을 실추시켰다고 출입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민 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자율관리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추가된 이후로는 규정을 지켜왔다는 주장이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디 가서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잠깐 식당을 경영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그 투잡을 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잡하는 동료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율관리 규정에다가 투잡을 하는 자는 자격 취소다라는 문구를 다시 넣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부터도 안 했고. 회사 측은 우수민 씨의 징계가 캐디 자치조직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 규정에 의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로부터 자율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권한은 회사 측에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처럼 육하원칙에 의해서 붙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율권리를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했어, 다 얘기했어. 계속 얘기했다고. 권한이 없었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 우리가. 또한 해당 골프장은 1989년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한 차례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관할구청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면서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거기서 설립 신고증을 발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교섭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마 뭐 회사 쪽에서 좀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죠. 뭐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그 설립 신고가 잘못됐다, 교부한 게 잘못됐다고 설립 신고 교부 취소를 했고. 결국 3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들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당시 조합이 해체되어 결국 대법원 판례로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3년 넘게 지난 후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노조법상의 그 근로자에는 해당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이거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파기돼서 고등법원에 내려왔는데, 이미 그때는 노조가 다 깨져갖고 뭐 그 소송을 이제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기반이 되고 캐디 노조 설립이 그 확실하게 합법적이라는 게 이제 그 일반화돼서 그 합법화를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법률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돼서 18년간 몸담고 있었던 회사와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수민 씨.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직장인들이 한 직장만 그 세월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신 우수민 씨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수민 씨와 회사 측은 징계 사유와 회사 측의 지휘 감독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지난주 우수민 씨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골프장 캐디들의 경우에는 회사 측과 고용 계약을 어떤 형태로 맺고 있나요? 네, 우수민 씨의 경우 해당 골프장과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혹은 노무 공급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즉, 단순한 일용직 내지는 프리랜서 개념의 업무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우수민 씨가 주장하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회사는 우수민 씨의 출입 정지가 캐디들의 자율관리 규정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주장인데요. 이 자율관리 규정을 둘러싼 공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당 골프장은 캐디들이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징계에 불만이 있으면 캐디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네, 18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와의 분쟁, 그야말로 우수민 씨에게는 힘겨운 싸움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수민 씨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는 특수고용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더불어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2013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대전의 한 물류회사 앞 젊은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택배기사로 일하던 박종태 씨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언제쯤이면 누가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뭔가 호소를 하고 하는 것이 멈춰질까. 좀 그런 정말 이 못 사는 사람들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언제쯤이면.
당시 그들의 요구사항은 택배기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 작업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920원이던 건당 수수료를 30원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 건당 배달 수수료 30원 인상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노동조건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개선하는 조건만 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 택배기사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을까? 충남 천안의 한 택배물류 집화장. 4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근원 씨의 하루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아침 7시까지 집화장에 도착해 3시간 넘게 물건 분류와 배달할 물건을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이 대형 트럭으로 집화장에 물건을 내려놓으면 이후 나머지 분류 작업은 온전히 택배기사들의 목. 진짜 너희들 800원 받으려면 나와서 이 작업해라. 물건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너희들 거 너희들이 물량 빼서 너희들이 정리해서 너희들이 나가라. 저희들은 그래서 진짜 정말 이거는 무임금 노동 착취라고 생각을 해요. 4년 전 그들의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CJ로 통합된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는 평균 800원 수준. 4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10% 이상 인하된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김근원 씨는 부쩍 한숨이 늘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부가세 10%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유류비, 그다음에 저희들 일단 다니면서 쓰는 이제 저희들 기본 장비가 있거든요. 네, 스캔 작업하는. 그것도 어쨌든 일시에 사기 때문에 또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용하는 이런 이제 송장, 수기송장, 이게 직접 기입해서 쓰는 수기송장이나 다 구매하시죠? 예, 다 구매하기보다는 다 제하고 나와요, 모든 게. 지속적으로 인하된 건당 수수료에 유류비, 지입료, 기타 필요한 집기까지 모두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니 이를 그만두는 동료들도 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이제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니까 저희들은 그럼 차라리 안 하겠다. 뭐 갖고 와도 뭐 250원, 300원 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송장값 60원 빠지고 50원 빠지고 왔다 갔다 기름값 그러고 뭐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집화를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수입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14시간을 일하고 김근원 씨가 받는 돈은 한 달 평균 200만 원 남짓. 그마저도 물품이 파손되거나 배송 관련 사고가 나게 되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밖에 외형산을 보이면 가서 이제 이제 하차전 파손이라는 것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책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파손됐다라고 막 항의가 들어오면 그건 저희들이 책임이 됩니다. 지난 5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건당 수수료 인상과 불합리한 페널티 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회사 측과 일부 합의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페널티 제도를 없애면서 없애겠다라고 해놓고 2개월, 2개월 지나고서는 벌점제를 시행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페널티, 금전적인 것에서 벌점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요. 바뀐 건 없어요, 실상. 저희들 일하는 거나 대우나 이런 것들이 실상 바뀐 건 없습니다. 파업 철회 당시 회사 측은 택배기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가 법의 노조로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규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지적이다. 파업을 할 때만 좀 회의를 하고 파업이 끝나면 다시 안면을 몰수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어기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해서 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 이에 대해 노동계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장님이냐, 개인 자영업자냐, 근로자냐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자라는 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동의하는 문제를 억지로 꿰맞춘 게 지금까지 판례였어요. 그런 차별과 노동상권의 그 문제들을 법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 법원, 그리고 정당, 정치권 이 모든 사람들이 공범으로 그냥 눈 감아온 거죠. 또한 전문가들은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직업군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업군에 노동 3권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런 직업군들이 사실은 다른 선진 외국 경우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유행으로는 그 개인 화물 운송, 자동차 운전, 개인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또 이 유사 근로자 또는 중 근로자 등 그래가지고 그 노동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일반 우리 근로기준법하고는 달리 이 노동상권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이나 또 사회보험에 관련된 사회보장법은 굉장히 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며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종탑 위에 오른 2명의 학습지 교사들. 오수영 씨와 여민희 씨는 회사 측의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2007년도 5월에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만 해도 단체 협약이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랑 합의해서 그러면 수수료제도 변경하게 되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회사 태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당초 재능교육 측은 1999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총 4차례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2007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 협약을 파기. 이후 남아있는 조합원들의 해고를 강행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무슨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정말 괴롭힘을 많이 했고 간부들도 뭐 가압류 걸리고 정말 많이 그만뒀죠. 교사가 조합원 3,800명이었는데 지금 11명 남은 거거든요. 2007년 이후 사측과 맞서다 급기야 2명의 조합원이 단체 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종탑 위에 오르게 된 것. 추운 겨울에 올라와 어느덧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으려고 올라온 거 아니고 우리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동감을 얻어내고 이 문제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10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오수영 씨와 여민희 씨. 이들은 여전히 회사 측이 왜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전체 조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9시에 출근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 재택근무를 해라. 그리고 출근 대신에 방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표현 자체부터 바꾸는 거죠. 회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던 사무실에 똑같이 내가 10시에 출근을 하는데 방문이란 용어를 바꿨다고 해서 출근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회사는 본질을 속이고 겉으로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 형태는 어떨까?
10년 가까이 충남 지역에서 학습지 교사 일을 했던 김선미 씨 역시 회사의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출근을 해라 여러 가지 지시를 하게 되면 그냥 특별히 생각 없이 저도 그랬었고요. 그냥 출근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계약 관계에 의한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것. 이렇다 보니 회원 관리에 대한 사측의 압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입대보다 퇴회를 막아라는 게 요즘 회사의 지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은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학원으로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놔둬야 되는데 내 퇴율만 높아지게 되면 자기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오게 되는 거죠. 또한 회사의 이익과 연관되는 영업행위에도 수시로 동원된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홍보 판촉을 해요. 하는데 시간을 정해요. 몇 시에서 몇 시는 누구, 몇 시에서 몇 시는 누구. 물론 지국장이나 지구장들은 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마트 여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교사들도 교대로 가야 해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 다음날 조회 시간에 누구누구 안 오셨습니다. 어느 선생님 몇 번 오셨습니다. 종일 계셨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고용된 근로자와 같지만 회사와는 엄연한 계약 관계인 상황.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은 물론 10년 가까이 일을 해도 퇴직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이 일을 그만둘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전부란 것이다. 제가 한 8년 정도로 근무를 했었는데 한 300, 250, 300 정도가 내가 입금했던 거에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 받아가고 적립시켜놨던 걸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꺼번에 안 줘요. 회원들 인수인계도 있고 회원들 입금 문제도 있고 거기서 제할 거 다 제하고 두세 달 후에 줍니다. 지난 8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그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김선미 씨는 착잡한 심정이다.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그 회사들은 점점 커지는데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은 왜 점점 부당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그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노동법규나 그런 부분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상급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회사가 정한 곳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회사가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종래 지금까지 과거의 판례들은 학습지 교사가 사장님이라고 판시한 거죠. 근데 그거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치킨집 사장님하고 비교해보면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도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확연히 구별되니까요.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규에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규정 내지는 보호 방안이 부재한 상황. 결국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법원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2006년 이후에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그렇게 되면서 법원도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사업자로서의 징표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라는 것. 몇천 일에 가까운 농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아니면 입법 또는 고용노동부, 행정당국에서 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바라보는 척도가 우리 사회 인권이나 노동권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 입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경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뭐 그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결국 입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마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정말 을 중의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우선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계약관계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나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런 분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법의 내용입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불편한 이름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외침이 더 이상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을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 네, 학습지 교사들의 종탑 농성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는데 지금 사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최근 재능교육직이 단체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노사 간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사측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4년 전과 비교해서 택배기사들은 뭐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업무 환경을 취재해 오셨는데 어떻든가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먼저 건당 수수료가 4년 전 920원에서 현재 800원대로 인하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유류비를 포함한 소모품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마지못해 이런 일이라도 한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이 취재한 김근원 씨 역시 계속 택배기사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이 번번이 입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먼저 특수고용직의 근무 시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고용직들은 통상 60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권익침해 시 구제제도와 시장 방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네, 201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한국 정부에 특수고용직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욱 PD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추산 115만 명, 노동계 추산 250만 명. 2013년 대한민국에서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늑장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진정한 노동자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